엄마 난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부모님이 쓰러질 것 같아도 부모님 안 쓰러져요. 부모님.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기아리.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드디어 시즌2 첫 게스트, 진짜 찐 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나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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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팬심으로 오늘은 게스트를 맡게 되네요. 나비님 너무 네임드지만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페누멘틱, 에이섹슈얼로서 현재 이제 성확정 수술, 트랜지션 마치고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이제 부모 모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에서 비비안님과 함께 게이 엄마인 비비안님과 함께 영화에 출연했고 또 여러 가지 성소수자 관련 활동에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고 또 이렇게 덕분에 초대받아서 나오게 된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연예인급의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계신데 너무 힘드시진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저도 제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퀴어 새끼 옥레오 덕분에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보통 저희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읽어오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성소수자 자식이 하느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덕분에 저도 이렇게 많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요. 물론 나비님이 이제 성소수자 부모,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 없이 나비님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좀 롤모델인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 이제 소방관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진짜 심쿵할 수밖에 없는 모먼트들이 너무 있어서 아마 큐플러스 시청자분들도 이미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한층 더 이제 반하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모 모임은 그러면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2017년도부터 제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에 저희 아이가 이제 같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가자고 해서 좀 갔었는데, 저는 실은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꾸 여자아이한테 연애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에 너는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슬쩍 던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주 되게 심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뭐 크게 걱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저 중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안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어요. 네. 이미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막 슬프거나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싹 맞득지는 않으나 지 인생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지내다가 7년 전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제가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는 레즈비언이고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인 게 문제가 아니라 까칠한 것이 문제라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 순서가 되니까 저희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소개를 저는 그 자리에서 전까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한테 왜 트랜스젠더인 거 얘기를 못했니?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한 얘기가, 엄마는 아무런 편견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렸을 때 엄마 나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을 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즘 같이 이런 세상이 여자가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레즈비언인 거는 좀 쉽게 받아들이셨는데 트랜스젠더인 사실은 좀 어려웠네요. 받아들이기가. 트랜스젠더가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때 생각할 때 나는 엄마한테 생전 커밍아웃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4살에 용기를 내서 저를 이제 부모 모임에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친가나 외가 쪽에 커밍아웃을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먼저 가서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가
아유, 여자가 남자 사랑받고 살아야지 막 우시더라고요. 정작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 사랑받고 이렇게 산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내줘야 될 신임인지 모르겠지만 막 울으니까 저희 이제 이모부가 어머니 얘가 여자 사랑해주고 살면 되죠. 이렇게 바로 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바로 오후에 이제 친가 가서 엑스 시누이, 엑스 시아버님 계시는데 친가하고 그래도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니까 저희 시누이님께서, 그러니까 한결이 고모님께서 몇 달 전에 나온 PD수첩에 저희 아이와 저랑 나왔거든요. 아, 그 전에? 네네. 나온 걸 TV에서 봤는데 아는 척을 안 했다. 네가 얘기할 때까지. 근데 많이 힘들었지? 라고 정말 누가 가르쳐준 것처럼 가르쳐줘도 쉽지 않을 그런 커밍아웃을 대하는 아주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셨고 실은 그 친가에 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 엄마 난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그 추석상 상 확 엎어버리고 네 손을 잡고 나올 거니까 걱정 마. 이렇게 이제 힘을 주고 이렇게 갔는데 정작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고 잠깐 놀라시더니 조금 있다가 근데 얘 이름은 안 바꿔도 되니?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걸로 승인. 또 제가 그 이후로도 내가 좀 당당한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구나. 뭔가 내가 미안하듯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뒤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가시화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그 레즈비언 친구를 봤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괜찮았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주변에 트랜스젠더를 많이 봤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젠더 표현 할 때 빨리 알았을 것 같아요.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오랫동안 얘가 힘들어했고 그것이 너무 저는 좀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알리고 다니는 거고 가장 강력한 엘라이가 부모더라고요. 그 퀴어 퍼레이드 와가지고 형제들이 제일 막 되게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너희 부모들은 아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앞으로 나왔어 여기 부모 있다 막 그러고 나가면 되게 당사자들도 통쾌해하고 그분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다양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는데 저는 또 병원에서 봤던 부모님 반응은 얘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를 몰랐는데 드디어 이유를 찾았다. 너무 좋다. 이러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그 위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 커밍아웃을 아이가 했을 때 이제 이해가 되었다. 아빠 엄마가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요. 라고 정말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늦게 트랜지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절대 이걸 얘기를 못 하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셨어요. 자기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거의 이제 인생의 후반기까지 얘기를 못 하다가 결국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맞아요. 나이가 들면 좀 마음이 커지고 맞아요.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나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이 쓰러질 것 같아도 부모님 안 쓰러져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부당하고 정말 죽는 친구는 봤어도 자식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죽는 부모 절대 없어요. 자식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죽거나 이혼하는 부모는 그걸 핑계로 혹은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다른 자신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트랜스젠더 분들의 사연 2가지를 받아봤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숨기고 혼자 호르몬 치료 병원 알아보고 호르몬 시작하다가 1년 정도 시간 지나서 카톡 편지로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느꼈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네가 무슨 여자냐고 부정하고 남자로 참고 살 수 있다고 화도 내시고 많이 싸우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1년 정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드디어 엄마가 내가 여자로 살겠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졸업 전에 빨리 수술해줘야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복막질 재건 수술을 받았어요.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몇 배로 더 잘해드릴 거예요. 왜 몇 배로 갚아? 그냥 그만큼만 갚아. 맞아요. 네, 이런 사연이 있었고 하나 더 바로 이어서 읽어볼까요? 네, 묵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트랜지션을 준비하고 있는 35살 FTM입니다. 제가 15살 때 부모님께 나 여자 좋아해, 여자친구도 있어 라고 하니 30분 정도 밖에 나가셔서 안 오시다가 들어와서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TV만 틀면 이제 성소수자 연예인이 나와서 하루에 리모컨이 막 한두 개씩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반응이 두려웠었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 이해 못하면 누가 이해해주겠냐고. 그날 이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하며 세상에서 제일 멀어 보이던 부모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둘도 없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게 뭔가 두 사연의 공통점은 내가 어떤 고민이 있다기보다는 나 이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결론은 내 자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반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끝까지 자식의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하는 부모님은 본인의 생각이 이랬다 하더라도 바뀌는 거고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고 되게 되버먹은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보적인 부모님도 보는데 그런 부모님이 자식이 정작 성소수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모르니까 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커밍아웃을 하면 좋겠다 당사자들도 싶어서 커밍아웃하는 방법 어떤 거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커밍아웃 워크숍이라고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커밍아웃 워크숍을 뭐